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합니다.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 보상 대상자 조사와 심층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4월 들어서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장 방문하시기에 참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시그널 보시면서 좋은 정보 얻으셔서 현장 방문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현장 방문하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 수요일 이슈 시그널에서는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에 이어서 지난주부터는 주요 지역별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서초구에 이어서요. 이번 주에는 송파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송파구인데요.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권역 생활권은 각각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북남권, 도심권으로 나뉘었는데요. 그중 동남권은 지역 자산 연계를 통한 국제 문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며 교통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높은 송파구는 2030 서울 플랜의 중심인 강남 3구에 속해 글로벌 업무 상업 기능과 기존 거주지 계획적 관리를 주제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 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농수산물 대형 유통단지로 변모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강남 3구의 송파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송파구 지역인데요. 송파구는 그동안은 이제 강남의 배후지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강조가 됐던 그런 곳인데, 이제는 제2의 강남으로 새롭게 업무타운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파구 지역에는 투자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좀 꼭
그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곳 한 4곳 정도를 추려서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송파구 지역은요, 7개의 지역 생활권에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잠실 지역생활권, 아파트 단지와 그 다음에 뭐 잠실 롯데월드가 있는 그런 교통과 그 상업 지역의 중심이죠. 이 잠실 1, 2 생활권과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중심의 석촌과 송파 지역생활권, 그리고 가락시장 중심의 가락 지역생활권, 첨단 IT 산업 중심의 문정 지역생활권, 거여마천, 뉴타운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죠. 이런 7개의 생활권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먼저 이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관광의 중심지, 국제의료 복합지구가 이 잠실까지 연계가 되죠. 이 광역 중심, 그 주변 지역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첨단 산업단지가 지금 개발 중에 있죠. 수서문정 지역 중심, 그리고 가락시장과 오금 지구 중심, 이 2개의 지구 중심이 있으니까요. 이 주변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소액 투자부터 좀 크게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그 투자처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바로 송파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곳이 바로 잠실권이 되겠죠. 이 잠실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강남에서부터 시작을 돼서 이 송파구의 잠실까지 이어지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의 재건축 사업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지금 큰 폭의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건축 사업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송파동 지역인데요. 이 송파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잠실 제2 롯데월드가 그 개장을 해 있으면서 특히나 이 잠실 관광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상업과 업무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 그리고 이 잠실 관광 특구로 인해서 어떠한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정말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은 곳, 송파구 지역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적은 가락시장입니다. 특히 가락시장 주변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유통에만 집중이 되었던 이제 가락시장이 이제는 유통뿐만이 아니고 업무타운이 또 지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타운이 들어오고 유통의 중심지로 이 가락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는데 그 재편되는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처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문정 지역입니다. 이 문정 같은 경우는 지금 법조단지를 비롯해서 첨단 IT 산업단지가 이곳으로 지금 집중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 탄천을 경계로 해서 바로 옆에는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개발의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들, 예를 들어서 뭐 동남권 유통단지라든지 장지, 그다음에 장지 문정역 주변에 다세대 밀집 지역들이 좀 있으니까요. 이런 주변 지역들을 살펴보신다면 소액 투자부터 아파트 투자까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송파 지역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앞으로 더 떠오를 지역 송파구였습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 좋아하고 계시는 지역인데요. 좀 더 투자하시는 데 더 참고하셔서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님께 직접 강의와 상담을 무료로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양도세 걱정 말고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아마 세금적인 부분일 텐데 세금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세미나에서 다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그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해결해 드릴까요? 동작구 신대방동의 보람의 이편한 세상 32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네. 앞으로 개발 전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3년 6개월 정도 됐어요. 3년 6개월 정도 되셨고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대방동 보람의 이 편한 세상입니다. 3년 6개월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된 보람의 이 편한 세상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말고 주택이 또 하나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세금에 대한 부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네요. 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매도를 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당장은 네. 아니고 조금 매도 네. 시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가 네. 아파트가 살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주거 자, 환경은 지도를 한번 좋아요.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이 보람의 이 편한 세상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좀 단지 규모는 좀 작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쪽 지역이 보시게 되면 위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은 이 아파트에서 신대방 삼거리 전철역까지 불과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역세권이죠. 그리고 네네. 전철역 앞쪽으로 시장이 또 재래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죠. 예, 맞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생활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전철역도 가깝고 재래시장도 가깝고 편의시설이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보람의 공원이라고 굉장히 큰 공원이 또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교통과 환경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실거주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크게 잘 안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왜냐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살기만 지금은 이제 어느 아파트든 조금 하향이 돼 있고요. 사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주변 지역이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밀집 지역이잖아요. 네. 전형적인 서민 주거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거주자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보다는 투자 수요가 사실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매도 시점을 잡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또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신림선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 신림선이 여의도로 들어가는 노선, 여의도에서 거쳐서 서울대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업무타운인 여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여의도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전철 교통이 없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교통 체계가 새로 생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전철역이 그 역사 보람의 병원이 있는 쪽에 생겨요. 그죠? 네. 본 아파트에서 또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 개발 호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매도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교통편은 상당히 좋아요. 강남으로 가고 지벨리로 가는 교통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여의도로 들어가는 노선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될 수가 있지만 가격을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데 언제 잡으시면 좋으냐면 이 신림선이 2021년도 이후에 완공 예정이에요. 네. 실제로 그 편익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걸 기회로 해서. 아.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신대방 삼거리역 앞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네, 공사하고 있어요. 거기 한 1000세대 들어와요. 그죠?
네. 이 1000세대가 이 주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대단지 아파트예요. 여기 네네. 아파트가 아마 그 다 입주가 되고 나면 장승대기역 그리고 상도동 이 순실대 입구 있는 쪽에 아파트 가격대들이 신축이 거의 한 12억대 이상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 가격까지 어느 정도 쫓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줍니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이 아파트도 보면 아마 2021년도 하반기 정도 입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2022년도 정도를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문가님 그러면은 저희 주변에 이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빌라 단지를 개발을 하려면 용적률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신대방 삼거리역 주변의 빌라들은요. 빌라 용적률 200% 정도의 용적률을 거의 대부분 차지했어요. 단독주택들이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재개발 추진하더라도 사업성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여기도 예전에 한참 네. 개발 바람이 불었던 곳이에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까지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저 같으면 매도 시점을 이 2021년도 이후 2022년도 정도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작구 신대방동의 아파트였습니다. 살기는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앞으로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호재는 좀 약한 곳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지켜보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 다음에 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의 주셨던 부동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점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아파트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전반적인 점수, 입지 점수 상당히 좋았던 게 이제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 점수 높았고요. 또 개발 호재나 가격 점수가 조금 낮았던 이유는 이 개발 호재를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런 점수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희 집이요. 네. 2003년도 8월 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 부천에 송내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아서 네. 작년 10월 중순쯤에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2016년도 9월쯤에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를 하고 네.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쪽으로 하나 새로 사고 싶은데 네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일단은 현재 한 2003년부터 거주하셨다고 했으니까 16년 정도 거주하고 계신 부분, 그 부분을 네. 이제 매도 계획을 세우시면서 비과세, 세금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부천 상동 자이 아파트예요. 부천 상동 자이 아파트입니다. 이야기 나눌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사님 빠르게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많이 복잡한 내용인데 사실은 내용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상동 자이 아파트를 지금 2003년도부터 거주를 하셨으니까 한 15년 정도 거주를 하셨는데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다른 아파트를 사시겠다는 얘기, 서울 쪽으로. 생각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네네.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팔아가지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또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단기 임대 주택 사업자로. 예, 오피스텔은 어디 거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기 합정역에 있는. 네네. 아, 합정역이요? 예, 마포 네네. 프로지오. 아, 네네. 그리고 예. 합정역 오피스 프로지오를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네. 지금 마포 부천의 상동자이는 파실 거고,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던 걸 팔았어요. 근데 내 부천 상동자이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 궁금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지금 먼저 집을 하나 팔았기 사고. 때문에. 자, 그럼 네, 제가 아니, 여쭤볼게요. 네. 작년에 팔은 집이 세금 내셨잖아요. 거기에는 저기 마이너스여가지고 아, 세금이 마이너스였어요? 아예. 예. 아, 그럼 거기 건 마이너스였던 건 10년을 갖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가 난 지역이 어디예요, 도대체? 부천 송내동. 아, 송내동. 네. 아, 그래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아, 한 5천 그랬군요. 정도.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천 송내동에 마이너스 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어차피 그건 작년에 팔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지금 부천의 상동자이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상동자이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마포 합정, 아마 여기 합정 프로지오가 여길 거예요. 저희 지금 방송국도 여기 있는데 딱 여기가 나오네요. 네. 여기 오피스텔인데 이걸 지금 단기 임대사업자를 내셨어요. 네. 그죠? 자, 정리할게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입니다. 그죠? 예. 그죠? 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현재 2주택이신 거예요. 그죠? 아, 네. 상동 자이를 비과세가 네.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네. 지금 이게 2016년 몇 월이라고 그러셨죠? 취득. 오피스텔 취득한 취득. 거는 오피스텔 취득은 2016년도 9월 말쯤이요. 2016년도 9월 말. 자, 네. 2주택이라 하더라도 네. 비과세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팔면. 아, 지금 네. 팔면 오피스텔에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재 상동 자이를 지금 파시면 3년 네. 이내에 일시적인 2주택으로 해갖고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9월이 넘어가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는 비과세를 못 받아요. 이 상동 근데 자이를. 궁금한 건요. 작년까지 저희가 집을 1가구 3주택이었잖아요. 3주택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저 작년 거는 관계 없나요? 예, 관계없습니다. 현재 양도일 현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일 현재. 그래서 이 상동 자이를 지금 파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이고 오피스텔이 지금 취득하신 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자, 혹시나 지금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자, 9월 이후에 매도를 하시게 된다. 그럼 조건이 붙습니다. 9월 이후에 매도를 하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올해 9월 이후에 파신다는 전제입니다, 지금. 네. 자, 조건이 붙습니다. 2년 거주. 네. 그리고 5년 이상 임대. 이 임대사업자 내신 거 합정동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단기 임대 내셨기 때문에 지금 4년만 가지고 계시면 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5년 동안은 임대를 하셔야 돼요. 연속해서. 그럼 선생님 궁금한 거는요. 네. 5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먼저 팔게 된다면은 그것도 5년만 이렇게 세를 주면 관계가 없나요? 이 합정동 오피스텔을 먼저 파신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집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동 자이를 먼저 파시고요. 네. 그러면 이게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상동 자이를. 다만 조건이 5년간 이 오피스텔을 5년간 임대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기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5년 전에 4년이 지나면 팔 수가 있으니까 4년 지나서 만약에 매도를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세금 추징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5년간 보유를 하시면 돼요. 네, 9월 알겠습니다. 이전에 매도를 하시면 상관없으시고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또 복잡한 내용이지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이시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시기적인 부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지났을 때에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조건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때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세 번째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인천 송도에 작년 10월 달에 네. 33평형 그 아파트로 이사 왔거든요. 에듀폴의 아파트로. 에듀폴의 아파트로 작년 10월에 이사를 가셨어요.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네. 17년도 9월 달에 네. 그 서울에 있는 그 중랑구 신내동 네. 시형 6단지 네. 그 20평형을 그 임대 이제 목적으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네. 이제 이제 직장도 퇴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라든지 임대 그런 그렇죠. 네. 네, 대비를 하셨네요. 구입을 네. 했는데 근데 그거 지금 서울에 있는 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요.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인천은 어차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살고 계시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현재 인천 송도동에 작년부터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중랑구 신내주공 아파트를 또 2년 전에 매수해서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인천 송도동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 어차피 실거주를 하시려고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차피 향후 5년 이상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도라는 곳이 인천이긴 하지만 국제 신도시로 조성이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자족 기능을 갖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하시는데 별 고민이 없으세요. 그죠, 지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신내 6단지를 구입을 하셨는데 2017년도 9월 달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죠? 예, 예. 근데 9월 달에 구입을 하셨을 때 그 계약 시점이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계약이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8월 그 전후가 될 것 같은데 8월 초 같아요. 자, 이렇게 그거 확인해 보셨을 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8월 2일 이전에 계약서에 8월 2일 이전이라고 한다면 이 신내동께 지금 비과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신내동 거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예. 그리고 혹시라도 그 이후에 샀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한다라고 하면 거주 기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사게 되면. 그냥 거주를 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비과세가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도.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런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이 신내동 주공 6단지가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실거주 하시기엔 굉장히 좋은 아파트 같아요. 6호선 전철역 초역세권이고 뒤에 굉장히 산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가격 상승,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잖아요, 이게. 예, 예.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바라보고 사신 거잖아요. 예, 예. 월세 놓으셨어요? 예, 월세. 월세 받는 거는 월세는 잘 나가요? 예, 월세는 지금 이제 아직 한 번 했는데 네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실게요. 자, 왜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 지역에 호재가 별로 없어요. 가격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예. 지금 이 지역의 호재 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 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예. 바로 신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앞에 육사가 있잖아요. 예. 이 군사 시설이에요. 여기도 사실 이게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 지역에 가격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군사 시설 주변에는 개발 행위 자체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육사가 이전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육사가 만약에 혹여라도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뭐를 지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지역에는 주거단지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고려했을 때 주택단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도 업무단지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공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주변에 일자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존의 주거시설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그 주변 지역에 나랑 경쟁할 수 있는 새 아파트들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변 지역이 내 아파트가 가격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내 주공 6단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여기보다는 그 같은 소형 아파트로 하신다라면요. 지금 이 상계동 있잖아요.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지금 성북권에서는 강북권에서는 큰 개발 호재가 바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잘 안 나오네. 여보세요? 차라리 그쪽 주변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창동역과 노원역 일대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는 곳은 바로 노원역 주변에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이곳에 업무단지를 만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인 개발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기왕이면 가지고 계신 신내보다는 이 주변 지역, 노원역 주변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월세 놓기 괜찮아요. 그런 쪽으로 옮겨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전문가님은 지금 신내동이 네네. 비과세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매도를 확실하게 하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고요. 만약에 보셔가지고 8월 2일 이후에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면 비과세는 안 됩니다.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거주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송도에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매도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나아요. 혹여라도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송도께 이제 나중에 비과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사실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도를 하시고 조금 옮겨 타시는 게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내동 아파트는 매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노후 대비 차원에서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격 상승도 좀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추천해 주셨고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지역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 지어봤고요. 한 가지 더 조금 간단하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224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문정동 파크아비오 푸르지오를 5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자,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 살펴볼까요? 파크아비오 같은 경우는요. 문정 업무단지하고 동남권 유통단지 바로 중간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문정 업무단지가 아직 완성이 된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완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아직도 송파구 지역에는 완성이 되어져야 할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 향후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신 다음에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에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짚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볼게요. 이번 주 주제는 양도세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사님과 함께 살펴볼 투자 정보는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또 실거주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에 월세 수요로 접근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투룸 주택이라는 평면의 희소성, 그리고 그 신축 주택이라는 공급의 희소성을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개요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은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에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그런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용 면적이 35.98제곱미터고요. 방 2개와 별도의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형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9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물건이 되겠습니다. 총 3억 8,700만 원의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이 입지라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남부터미널역을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에 초역세권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거의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이 주수요층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초역세권이라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수요층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주변에 이런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서초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서울권 최고의 법조타운이잖아요. 뭐 대법원을 비롯해서 서울지방법원이랑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울교대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서초역부터 시작이 되죠. 테헤란로가. 이 테헤란로, 강남권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서초역과 교대역 일대, 이 일대가 바로 대표 상권입니다. 법조타운 상권인데요. 이곳에 종사하는 상권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주 수요층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피스텔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의 입지로서는 상당히 확실한 입지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가능한 그런 입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곳 같은 경우 이제 학군이 또 잘 갖춰져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 지방에서 이제 유학 오는 학생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군 수요까지도 상당히 좋은 그런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안정적인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에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발 호재들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서초동이나 강남 일대는 대규모의 업무타운의 확장 등이 이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물건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강남역 일대 제3의 롯데타운이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곳에 만약에
다 완성이 돼서 이곳에 상주 인구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수요가 한 4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요의 엄청난 인구의 집중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앞에 이제 삼성타운이 입주를 했었는데 2008년도에 그곳의 주변 지가의 한 30% 이상을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 대규모 연무타운인데요. 그 강남역 인근에 롯데칠성이 들어온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옆입니다. 남부터미널이 이런 식으로 현대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개동 37개층. 그래서 이곳에 약 2만 정도의 또 상주 인구 더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양재 우면 RNCD. 우면산을 넘어가시게 되면 바로 양재동이죠. 이 양재 우면 RNCD에는 약 100여 개의 기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로 이제 연구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연구단지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젊은 층의 수요가 더욱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차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건물은 두 개 동의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 동의 단지형으로 들어오는데 상층부는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하층부가 오피스텔인데요. 지금 오피스텔 그 중에 이제 4층까지 지어지는데 오피스텔이 그중에 이제 3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풀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의 풀 옵션이 완벽하게 적용이 되어지고요. 또 평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겠죠. 가격이 지금 서초동이나 강남 일대 투룸 오피스텔 가격대들 4억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는데요. 3억 8,700만 원의 가격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전세는 한 3억 1천에서 3억 2천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월세로 접근해 보신다면 3천에 한 1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 2억 정도의 투자 비용으로 월세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정보 만나보셨습니다. 남부터미널역 초역세권에 또 안정적인 수요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올 연말에 만나볼 수 있는 투룸 오피스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영등포로 가볼 건데요.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죠. 영등포, 그중에서도 당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뭐 성지와 같은 곳이죠. 한 3,4천대의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향후 이제 도심권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을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는데요.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 구청역과 약 도보 5분 거리에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지는 17.8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40.0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총 7층 중에 4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공사가 좀 거의 골조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공은 7월 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물건도 가격이 가장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8,700만 원의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자, 2호선과 5호선이죠. 2호선 같은 경우는 지벨리를 비롯해서 강남, 지벨리를 강남, 그 다음에 마포, 도심으로 향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고요. 이 5호선은 마곡과 또 도심으로 향하는 그런 노선이죠. 대표적인 업무타운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등포 지역의 수요의 특성을 보시면요. 이 여의도 지역의 직장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의 직장인들의 수요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그 투자 운영을 해 가시면서 향후 미래 영등포의 그 개발 이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입지 여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보시면은
직주 근접성을 요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주택에는 이 직주 근접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본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곳 주변을 보시면 여의도를 비롯해서 목동이라든지 마곡 그리고 용산, 마포, 뭐 지벨리 이런 업무타운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투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개발 호재가 상당히 구체화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서울시의 정책적인 개발이 집중이 되는 곳이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2030 서울 플랜에 보시면 이 영등포 지역이 영등포 여의도권이었죠. 영등포 여의도권역이 3대 도심 중에 하나, 강남 도성, 강남과 한양 도성 이 3대 도심 중에 하나로 이 영등포 여의도 지역이 선정이 되었죠. 이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었고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이죠. 이 영등포 지역이 개발이 이어지면서 그 도심권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충분히 입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공업지 개발입니다.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중공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공업 지역의 특징은요, 용적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총 400% 용적률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뭐 그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그 용적률을 적용을 받아서 좀 고밀 개발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심 재생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영등포역 일대가 향후 이런 핀테크 산업 중심의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제 중심 지역으로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단이 없는 그런 지속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은 향후에도 꾸준히 개발이 되면서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건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물론 본 물건은 이제 한계동의 다세대 주택 형태로 지어지는데요. 총 7층 중에 4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10m 도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개방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뭐 투자로 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에는 또 요즘 젊은 층들이 거의 대부분의 수요층들이기 때문에요. 풀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기 때문에 편의성 그리고 보안성 완벽하게 갖춘 매물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액을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요, 금액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영등포 지역을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 투룸 가격이 보통 한 3억에서 3억 1천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세대 주택은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오피스텔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본 물건 다세대 주택이면서 금액대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입니다. 금액은 2억 8,700만 원 예상이 되시고요. 전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6천만 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3,700만 원 투자로 해서 향후 영등포의 미래 차익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월세로 접근하신다면 한 3,080에서 9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월세로 접근하시게 되면 향후 월세를 받아가시면서 향후 차익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원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직접 강의와 상담을 듣고 싶으시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양도세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강의 후에는 1:1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체크해 두시죠.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이고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2128-8561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신 김윤재 이사님은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